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파묘 1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오늘 700만 돌파 보이며 대만도 상영 시작하며 초반 반응은 대박조짐이란 소식과 파묘를 관람한 초반 대만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파묘가 1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하며 오늘 7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7일 전국 16만 367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676만 6,761명입니다. 개봉 이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파묘는 16일 차인 오늘 700만 돌파에 도전합니다. 주말 관객이 평일보다 많아 주말 사이에 800만 관객 기록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박스오피스 2위는 블록버스터 듄 파트 2가 차지했습니다. 전날 39,528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수 99만 575명입니다. 이어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 부문 후보에 오른 영화 가요운 것들이 3위, 건국전쟁 4위, 패스트 라이브즈가 5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주일 만에 60만 관객을 모으며 파묘 열풍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오늘부터 대만에서도 개봉을 시작했는데 일단 이 소식을 알리는 대만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자연 스릴러 파묘는 오늘 대만 정식 개봉했습니다. 앞서 이 영화는 지난 2월 20일 국내 개봉 이후 영화 열풍을 일으켰으며 높은 화제성과 입소문을 바탕으로 한국 박스오피스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가 오늘 대만에서 공식적으로 개봉합니다. 파묘는 검은 사제들, 사바 등을 연출한 장재영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고 최민식, 김고은, 유해진, 이도현 등이 출연합니다. 4명의 풍수대가 장의사, 무당의 이야기를 그린 줄거리로 막대한 금액의 의뢰를 받고 파묘를 진행한 후 충격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합니다. 파묘가 뜨거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줄거리에는 조상숭배, 성묘풍수, 묘지풍수, 전통 장례풍수, 의장일례, 묘지금기 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과 함께 춤을 추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 음양오행 등의 내용과 청명절 기간 동안 무덤 청소가 가까워 관객들에게 현장감을 주므로 줄거리는 우리를 이끕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장례 금기와 풍수지리에 대한 많은 논의, 주술문화, 역사 문제 등의 내용들까지 감독과 작가, 배우들의 많은 고민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귀신 영화는 아니지만 많은 민간 금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정교하고 심지어 묘지 지식, 풍습 금기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도현의 몸에 새겨진 경전도 태의 신체 보호입니다. 사인의 구마팀에 구마전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입니다.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현재 대만 전역에서 개봉 중입니다. 다음은 파묘를 관람한 초반 대만 관람객 반응입니다. 공포 분위기를 잘 살린 것 같아서 추천할 만한 영화. 굿, 부적, 개관은 모두 진부한 소재이지만 그래도 잘 찍었다. 말해 뭐해, 최민식 영화는 무조건 재미있는 것 아니야? 오히려 전반부가 더 흥미롭다. 놀랍게도 한국의 한 오지마을의 그늘진 곳에서 묘지가 발견되었고 결국 무덤이 깨져 열렸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무너지는 동안 무덤 밑에 불길한 분위기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너무 좋아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 번 보고 싶습니다. 줄거리는 흥미진진하며 출연진은 강하고 유능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꽤 으스스한 분위기로 무섭습니다. 풍수지리학자, 무당, 장의사가 무덤을 옮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기이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는 서스펜스와 스릴러적 요소가 가득하다. 서스펜스, 스릴러, 초자연적인 요소를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관객에게 시각적, 정신적 향연을 선사합니다. 비록 어떤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점은 여전히 추천할 만한 걸작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김고은은 무당이어도 여전히 너무 예쁘다. 이 영화는 2024년 영화 중 최고의 영화다. 방금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꼭 보셔야 합니다. 방금 보고 왔는데 김고은, 이도현이 출연한다고 로맨스 공포 장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영화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한국의 영웅 김상덕의 이름이며 그의 이름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다. 고영근은 명성황후를 살해한 한국의 반역자 우범선을 살해한 군인의 이름이다. 이화림은 활동가이자 한국여군단 일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윤봉길은 독립운동가에서 따온 것이다. 이 영웅들은 모두 당시 한국에서의 일제강점기에 대응하여 활동했다. 또한 이 영화의 자동차 번호판 0301, 1945, 0815는 일제강점기에 항거한 3.1운동, 한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 0815, 1945는 해방된 해이며 보국사라는 절의 이름은 나라를 수호한다는 뜻이다. 트라우마와 고통을 야기한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 국민에게 진정한 공포였다는 것을 이 영화로 알 수 있네요. 영화에서 고영근과 김상덕의 대사 중 새말뚝은 대만에서도 과거 발견되어서 화제가 된 이야기네요. 영상 촬영이나 연기 스토리 모두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검객의 몸에 칼을 넣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그는 풍수를 통해 한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 말뚝이라고 말했다. 방금 봤어요. 으스스하며 근데 진짜 오컬트 영화 중 가장 신선했습니다. 일제시대 사무라이의 모습이 나타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조상들의 무덤은 이미 100살이나 되었다. 한국의 독립과 우리의 독립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본인들이 죽은 사무라이를 묻기 전에 의식을 행하는 장면도 참혹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부는 조상들의 유령에 대한 내용이 재미있었지만 후반부는 악마와 일본의 한국사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국과 동시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속의 주요 묘사 장면의 속뜻을 조금은 알고 보는 대만 관람자들이 있고 또 그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대만 역시 관람평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